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의 최대 이슈는 어떤 회사가 좀 더 미세한 공정으로 정교하게 반도체를 만드느냐였습니다. 물론 미세 공정 이슈는 지금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TSMC, 삼성, 그리고 인텔 간의 초미세 공정 경쟁은 3나노를 지나서 이제 2나노에 누가 더 먼저 도달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상위 노드의 개발 비용과 설계 비용, 그리고 제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서 기대되는 성능 향상의 폭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조사업체 IBS에 따르면 3나노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약 5억 9천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하나로 계산을 하면 현재 환율 1,3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7,690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이는 5나노 설계에 4억 1,600만 달러, 한화로 따지자면 5,408억 원, 7나노 설계에는 2억 1,700만 달러, 한화로 2,821억 원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저나 자료조사하다가 왜 현재 3나노 반도체 공정이 지지부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수율 문제나 제조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설계 비용에서부터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니 웬만한 메이저 팹리스가 아니라면 최선단인 3나노 설계를 엄두나 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단 공정에 대한 설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설계 자동화 툴, EDA라고 부르죠. 또한 설계 자산, 우리가 IP라고 부르는 설계 자산의 가격이 타 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에요. 사실 설계 비용의 절반 정도를 이 EDA와 IP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나머지는 제반 비용과 인건비 등등등인데 설계가 고도화되는 만큼 더 많은 고급 설계 인력이 필요하겠죠. 보통 5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가는데 거의 배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로 엄청난 인건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고비용을 지불을 하면 고성능이 따라와야 되는데 현재 기술상 미세공정 개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성능 향상의 폭이 기대를 하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불황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의 반도체 업계는 선단 공정 도입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TSMC 최선단 공정의 최대 고객인 애플마저도 TSMC의 최상위 노드인 N3 공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공정이 지속적으로 미세화가 되면서 반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통제하는 일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선폭이 미세화되면서 전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당연히 반도체의 누설 전류로 인해서 성능 저하 그리고 발열 이슈가 야기가 되었죠. 이로 인해서 최선단 공정을 사용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선단 공정의 한계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 외에 회로 선폭 미세화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트랜지스터 구조는 무엇을 사용했는가? 게이트의 소재는 무엇인가? 전극은 무엇을 쓰는가? 게이트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캐시 메모리는 몇 개를 사용했는가? 각각의 다이를 이어주는 패키징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등 반도체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요소는 세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면에서의 연구가 지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마케팅의 요소로서 이 회사는 몇 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즉
선단 공정의 선폭이 몇 나노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로 선폭을 줄이는 데에 집중된 연구 역량은 이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능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서 선단 노드를 개발해 놓았는데 막상 반도체를 만들고 보니 예상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반도체 선단 노드를 적용하고도 성능 개선폭이 투입된 자원에 대비했을 때 획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반도체 업계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의 미세화 이외에도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마침내 칩렛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칩렛은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작은 구성 단위 혹은 IP 블록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프로세서에는 많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있고 캐시 메모리도 있고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전체 내에 전원을 공급하고 흐르는 전류를 통제하는 컨트롤러 부분도 있죠. 여러 세부 단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프로세서 칩셋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모노리식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칩 안에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우겨 넣어서 한 번에 설계를 하고 한 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한된 크기 내에 이쪽에는 GPU 넣고 이쪽에는 프로세서 넣고 이쪽에는 컨트롤러 넣고 다 오밀조밀 하나의 칩에 다 뭉쳐서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노리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성능을 요구하는 프로세서를 모노리식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이를 하나의 칩 안에 어떻게든 우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능을 약간 희생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우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프로세서를 원하죠.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정된 크기의 반도체 다이 위에 최대한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어야 됩니다. 집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공간이 무한정으로 넓어질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폭을 미세화해서 한정된 다이에 최대한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칩 크기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노리식 방식으로 우겨 넣는 형식의 제작을 해서는 이 다이를 늘릴 수 있는 크기의 한계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업계에서는 모노리식 방식을 통해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칩 다이의 크기를 800제곱밀리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칩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반도체 제조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예요. 자,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반비례의 그래프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칩 다이 면적당 반도체 생산 효율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위키 칩스에서 제공이 되었고요. 칩 크기가 커질수록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칩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량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칩의 크기가 커지고 불량률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체 칩의 생산량 자체가 내려가요. 아니면 주문한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예정된 수량보다 더 많은 웨이퍼를 투입해야 돼요.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칩의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용 문제가 발생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칩 하나당 제조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곧 경영의 비효율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시장의 요구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기업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선폭을 줄여서 한정된 크기 다이 안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량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에 성공을 했지만 반대로 간섭과 누설 전류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상한 만큼의 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선단 공정이 돈값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반도체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칩에 다 때려 박으려다 보니까 다이 크기만 커지고 효율은 낮아지고 비용 문제 발생하고 성능 향상 폭도 시원치 않다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렇다면 하나의 칩을 만들 때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반도체의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 조립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칩렛 방식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칩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칩으로 탄생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 거예요. 조립된 각각의 다이들이 가진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로 칩렛 패키징이에요. 반도체에서 현재 칩렛 형식의 패키징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선폭 미세화를 통해 반도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에요. 만약 3나노 기반의 반도체를 만든다면 이전에는 3나노 공정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반도체를 제작해야 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불량률도 높게 나올 것이고요. 또한 굳이 3나노 공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다이가 3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제조 비용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굳이 초미세 공정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컨트롤러 부분이라든지 캐시 메모리 등도 높은 제작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3나노 공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칩 전체 제작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죠. 바로 이때 고성능이 필요한 프로세서 부분을 3나노로 제작을 하고 그리 높은 성능이 필요하지 않는 캐시 메모리나 아니면 컨트롤러 등 주변부 칩렛들을 비교적 낮은 단위의 레거시 공정으로 생산해서 이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비용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효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죠. 칩렛 단위가 잘게 나뉠수록 효율도 증가합니다. 또한 여러 칩렛을 패키징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성능 향상에도 좀 더 용이해져요. 레거시 공정을 통해서 칩렛들을 구성을 하더라도 첨단 패키징 기술을 도입해서 칩렛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면 선단 공정을 사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결과값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체 가능한 수준까지는 올라와 주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단 공정을 사용하는 칩셋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칩렛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유는 뻔하죠. 미국에 의해서 선단 반도체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도 없게 된 중국으로서는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공정으로 여러 가지 다이를 생산한 다음에 이를 하나로 조합하는 이 칩렛 기술을 활용해서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으로선 이 칩렛을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답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치닫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칩렛 패키징 기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단 공정만으로는 반도체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요. 반도체 업계는 칩렛을 통해서 반도체 성능 향상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될 거예요. 패키징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패키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 사용하는 것 뉴스에 떴죠. 그거 말고도 이제 X큐브라든지 I큐브라든지 그런 패키징 기술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칩렛입니다. 여러 개의 칩을 조합해서 하나의 칩세트로 만드는 그 기술들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TSMC가 한 수 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신기술,
패키징단의 신기술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을 응원을 하든 하이닉스를 응원을 하든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응원을 하면서 이 칩렛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